저는 6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40년 남편과 함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겁니다. 황혼에 접어든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연을 털어놓는 지금 제 가슴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작은 동네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문을 열고 저녁이면 나란히 간판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카페를 밝게 만들었고 저는 뒤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겐 화려한 삶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카페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은 단풍놀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계절이니까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네라며 웃던 그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심지어 새벽에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끔 보니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동네 친구들, 카페 단골들, 심지어 남편의 먼 친척까지 떠올려 봤지만 미영이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영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궁금한 정도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린 건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남편의 답장, 나도 즐거웠어. 다음 주에 또 보자. 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배신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카페에서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집에선 평소처럼 저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남편은 그녀와 연락하는 걸까? 저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서며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을 테지만 그날은 직감적으로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타서 그의 차를 조심스레 뒤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저기 저 차 따라가 주세요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낯선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주 웃으며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짓지 않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차마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팅 잘 다녀왔어?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좀 바빠서 정신없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해서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들이 만난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우리 한 달 생활비에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단 한 번도 그런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챙길 때도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 먹으며 이게 우리한테 딱이야 라고 웃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성을 위해 그런 돈을 썼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가 사실을 인정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의 카페 사무실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다음에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까? 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와 가지 않았던 바다를 그 여자와 가려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물을 따르는 주전자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으며 오늘 좀 피곤하네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의 그 평범한 말투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그 여자와 와인을 마시고 웃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평소처럼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카페 일이 좀 많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미영이 누구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리모컨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이 누구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저는 소리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편지를 써? 친구가 그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과 편지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영수증과 편지를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말해. 이 여자가 누군데? 왜 당신이랑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영이라는 여성을 몇 달 전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손님이었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어. 정말 그랬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이 메시지는?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와 더 자주 만나면서 감정이 깊어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 깊어져? 40년을 함께한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안 했으면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뭐가 좋아? 그녀는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그녀와는 다른 느낌이었어.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느낌이라니
그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40년 동안 그의 아내로, 그의 동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이렇게 쉽게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건가? 그녀를 선택할 건가? 나를 선택할 건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르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침묵, 그 망설임이 저에게는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잠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카페로 나가고 저녁이면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영이라는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남편은 그녀에게 끌린 걸까? 저는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더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영이라는 여성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단골 중 한 명이 그녀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그 연결고리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을 즐기는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세련된 옷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게시물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짓지 않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하며 남편의 표정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아니, 그가 저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마주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 그리고 나와 함께 상담을 받아. 아니면 우리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노력할게.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망설이는 표정,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혼자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남편과 함께 상담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미영과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한 뒤 저와 함께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소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녀와 웃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울고 있었어. 말하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미안해라고 짧게 말했지만 그 사과는 제 상처를 완전히 덮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면서 자신이 늙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미영은 나한테 젊음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럼 나도 늙어가고 있어. 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왜 나와 함께 그걸 이겨내려 하지 않았어?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늘 붙어 있었지만 정작 서로의 내면을 깊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혼자만의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작은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그 숙제가 어색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솔직해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녀와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준 게 정말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저 자신도 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너 예전처럼 밝아 보여라고 하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며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변화는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영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가끔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영과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그녀의 메시지와 남편의 답장 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녀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이 결혼 이제 끝이야.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영과는 정말 끝냈다. 그 메시지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친구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을 계속하며 제 삶을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배신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이 맞았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친구 집에서 보낸 며칠은 제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땐 막막했지만 친구의 따뜻한 위로와 조용한 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60년을 살며 늘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 웃음소리에 묻혀 지내다 보니 제 자신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뒤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하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어.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영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이번엔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세월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카페 일을 줄이고 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저녁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설프게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던 순간 저는 잠시나마 예전의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림 강좌를 계속하며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제 그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그림 앞에서 "이거 내 고향 같네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모든 걸 결정했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도 손봤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라고 할 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뒤엔 수많은 눈물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저 자신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상담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너 없이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부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과거를 잊을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는 가끔 그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제 삶을 지켜낼 겁니다. 이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며 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또 많은 걸 얻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저를 위해 더 단단히 걸어가겠습니다.